오늘 영상은 시니어 피아노 지도사 3급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응시 조건입니다. 3급 과정은 내생의 피아노 한 권 기초교재, 전곡을 연주 가능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십니다. 시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은 교재 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기초 이론에서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실기는 지정곡 2곡, 자유곡 2곡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재에 응용곡 B에 수록되어 있는 고향의 봄과 가을밤이 지정곡입니다. 자유곡은 응용곡 C에 8곡을 모두 연습하신 후 당일 랜덤으로 2곡을 연주하시게 됩니다. 연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문의에 3급과 2급을 동시에 응시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데요. 절대 동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급을 따시고 2급 시험 준비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물론 2급 시험 일정이 연간 2회밖에 되지 않고요. 2급을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바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전달드립니다. 3급 과정은 단순한 자격 취득 과정이 아니라 기초 음악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시니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인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급은 수료증과 아이디 카드가 발급되지만 이 자격 하나로 어디서든 바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초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2급 과정부터는 교재 커리큘럼을 나누고 시니어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배우며 실제 사례 분석과 실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도사 과정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2급부터는 실기평가, 시니어 대상 실습, 교육 전달력, 이 모든 부분을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은 단순한 시니어 강사를 넘어 시니어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고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 음악 교육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시니어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만간 연령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선생님들께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교육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3급 과정은 가볍게 도전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기 연주 방법과 준비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피아노 지도사 3급 과정 도전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학습자의 특징 중 하나가 머리로는 이해하시는데 바로 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몸의 속도와 학습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우리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손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대충이 아니라 정확함이에요. 이거 이렇게 치시면 돼요가 아니라 몇 박자로 나누는지, 어떤 손가락을 쓰는지, 반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를 할 때 설탕 조금만 넣으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다르게 넣잖아요. 조금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갈 넣으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주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니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입니다. 사실 시니어 강사님들도 처음에는 학습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미 그 과정을 먼저 경험했고 몇 걸음 앞으로 길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학습자보다 몇 걸음 앞에 있어야 해요. 그 몇 걸음은 거창한 실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연주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강사를 선발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지정곡 고향의 봄을 먼저 볼게요. 고향의 봄은 8비트 1358 펼침 반주로 연주하셔야 합니다. 1358 펼침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펼침 반주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8비트 펼침 반주로 연주해 주세요. 페달 사용은 의무입니다. 페달 사용 또한 깔끔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고향의 봄 8비트 1358 펼침 반주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3마디 맨 아랫줄을 전주로 활용하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연주를 했는데요. 고향의 봄은 저희 채널에서 특강으로 연주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코드가 좀 더 다르게 진행을 하고 지금 8비트 연주지만 중간에 약간의 변형도 있어요. 그 버전으로 연주하셔도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악보는 본인의 악보가 아니라 협회에서 준비된 새 악보로 연주하게 됩니다. 새 악보에서는 교재에 있는 대로의 코드 아니면 특강에서 나와 있는 변형된 코드 두 가지 악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악보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연결이 잘 됐는지, 8비트 반주가 박자에 맞게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자세가 바른지, 페달 사용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의 선생님들의 모든 부분을 실기 점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곡 두 번째는 가을밤인데요. 가을밤은 4비트 확장 밀집으로 연주해 주세요. 4비트 확장 밀집으로 연주하실 때 가을밤도 13마디 맨 아랫줄을 전주로 활용합니다. 가을밤 역시 페달 사용, 오른손 연결, 그리고 확장 밀집의 코드 밸런스를 잘 사용했는지 등등의 부분을 실기로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가을밤과 고향의 봄에서 쓰는 반주는 뒤쪽 연습곡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반주였기 때문에 8비트 1358 펼침을 연주할 수 있는지 4비트 확장 밀집으로 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응용곡 C에는 8가지 곡이 있는데요. 생일 축하, 아름다운 것들, 클레멘타인, 산타루치아 곡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고요. 꽃밭에서 나뭇잎배, 섬지박이, 등대지기는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 곡은 4비트 확장 밀집으로 연주해 주시고요.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는 곡은
8비트 펼침 반주로 연주해 주세요. 지금 응용곡 C에는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3박자씩 쪼개질 수 있는 곡들을 어떻게 연주하시는지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8곡을 전체적으로 다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시험 당일은 응용곡 C에 있는 8곡 중에 4분의 3박자에서 한 곡, 8분의 6박자에서 한 곡씩 랜덤으로 뽑아서 2곡을 연주하게 되십니다. 어느 곡을 연주할지 몰라요. 이기 때문에 이 8곡을 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응용곡 C에 있는 곡도 페달 사용 의무로 하고요. 페달 사용이 너무 지저분해도 감점이 되니 꼭 페달 사용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 4비트 확장 밀집으로 연주되어 있는 곡 4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산타루치아에서 나오는 도돌이는 앞에는 하지 않고 뒤에는 1가로와 2가로가 있기 때문에 도돌이표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돌이를 사용해도 좋지만 산타루치아는 두 번째 도돌이로 바로 넘어오면 곡의 흐름이 망치기 때문에 산타루치아에서는 앞에 첫째 줄, 둘째 줄은 도돌이를 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넘어오는 도돌이에 있어서는 구마디에서 마지막 줄까지요. 거기는 1가로와 2가로에 있는 도돌이를 꼭 지켜서 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곡 아름다운 것들도 도돌이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에서는 도돌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연주곡은 5, 6, 7, 8번에 있는데요. 8비트로 연주하셔도 되고 응용이 가능하시다면 16비트로 연주하셔도 됩니다. 8비트 같은 경우는 꽃밭에서 곡을 16비트로 펼침하음 연주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될 거예요. 꽃밭에서는 16비트로 연주된 부분을 예시를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8비트나 16비트 선택으로 하나만 연주하시면 됩니다. 연주를 하실 때 자리 바꿈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자리 바꿈은 사실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자리 바꿈을 활용을 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가급적 자리 바꿈을 하시지 않으시고 원 코드, 기본 코드를 활용해서 연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나뭇잎에도 8비트 펼치마음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섬지박이나 등대지기도 마찬가지로 8비트 펼치마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8비트가 아닌 16비트 반주로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저는 섬지박이를 16비트로 연주해 드렸는데요. 물론 8비트로 연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강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해서 가급적이면 8비트도 연주 가능하시고 16비트도 연습 가능하시도록 연주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 등대지기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 8비트나 16비트 선택해서 펼치마음으로 연주해 주세요. 선생님의 도전이 제대로 준비된 교육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길을 오로지 노인 생각이 함께하겠습니다.